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뭐 둘이서 네. 하고 있지만 상당히 일단 일부가 유용했어요. 참 말은 굉장히 서로 조심하고 있지만 네. 막상 또 숫자로 보면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는데 이거 외에 좀 글로벌 기업들 데이터도 한번 다음 달에 추가를 네. 해서 네네. 추이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 네. 제 삼상 하는데 이상 삼상에서 우리는 미국 기업들은 삼상 가면 성공 확률이 되게 높다고 내가 들었거든. 가기가 힘들지. 아니요. 삼성 가서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진다. 네, 많이 떨어집니다. 반대다. 많이 떨어진다. 네,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가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네.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랑 글로벌 최근에 어떤 굉장히 히트쳤던 물질 네. 뭐 이런 것들 같이 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부에서 다룰 첫 번째 내용 파트너에 있는 얘기예요. 미국 유방암 시장인데 네. 퍼센팅 얘기하고 싶은 얘기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 좀 합시다. 네, 이번 셀트리온이 탑픽이니까. 네, 이번에 그러니까 굳이 그 미국 유방암 쪽 시장을 적어 보겠다고 이제 그 생각한 이유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내년부터 셀트리온이 항암제가 2개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이제 허주마라고 해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하나 들어가고 두 번째는 트룩시마라고 해서 리툭산의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거 혈액암 쪽에 트룩시마가 저렇게 될지 몰랐어. 트룩시마 잘 좋죠. 트룩시마. 그러니까. 네, 트룩시마 좋죠. 이거 긴가민가하다 셀트리온도 참 네. 대단한 것 같아 정말. 근데 이제 아마 조금 개인적으로 되게 의아했던 게 뭐 이번에 이제 그 3분기 셀트리온 실적에서 이제 매출 브레이크다운을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질문들도 많이 이제 하셨었고 셀트리온의 이번에 허주마 매출 비중이 1%였어요. 이번 3분기 때. 그만큼 상당히 매출 비중이 좀 상당히 낮았고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서 갖고 갈까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허셉틴이 위상이 굳건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왜 굳건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고 정리된 자료가 제가 찾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허셉틴이 이렇다 얘기만 했지 이게 시장한테 왜 그런지 얘기는 안 해줬지. 네. 그래서 좀 숫자로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좀 숫자로 좀 적어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이제 그 결론이고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허셉틴이 뭐냐라는 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게 허셉틴이 이제 유방암 환자들한테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이제 모든 유방암 환자한테 쓸 수 있는 약은 아니고요. 유방암의 종류를 좀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그 헐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세포가 자라날 때 막 자라나라라고 이제 보내는 신호들과 신호를 받는 이제 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자동차 시동 걸 때 키를 이제 그 안에 꽂고 돌려야 이제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처럼 이제 그 자동차 안에 키를 꼽는 그런 구멍을 이제 헐투 수용체라고 하는데 유난히 이게 좀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유방암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은데 헐투 수용체가 역할을 하면 유방암에 걸리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것들 그런 환자들이 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 이제 쓰는 약이고요. 이게 사실 98년도에 처음 나온 약인데 정말 신의 약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요런 그 헐투 수용체 쪽이 이제 과발현됐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그냥 나 죽었구나 이렇게 보면 됐거든요. 과거에 2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 약이 나오면서 지금 그 생존율이 요게 아닌 사람하고 거의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유방암이 옛날엔 걸리면 많이 죽었었구나.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제는 유방암은 많이 치료가 되는 편이죠. 치료 많이 되죠. 네. 근데 이 약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 거고요. 허셉틴이라는 약의 상징성이 있는 게 허셉틴이 모든 항체 의약품의 출발입니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그 시장 얼마나 많이 현재 이제 허셉틴이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가 얼마나 이제 시장에 침투를 할까라는 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현재 유방암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6페이지의 그림 3번만 보시면은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어떻게 얼마나 팔리고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그냥 한 표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라서 6페이지에 있는 그림 3번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료 출처가 NCCN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이게 미국의 그러니까 NCCN이 모든 그 암에 대해서 의사들이 자기 맘대로 그 치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의사들이 이제 치료법들 모든 치료법을 정립을 해놓고 가이드라인이 되는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요 NCCN 가이드를 참고해서 치료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암 치료도 미국 NCCN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스탠다드라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NCCN 기준으로 하고 유럽에서는 좀 걔네만의 기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걔네도 이제 미국 NCCN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캔슬이구나, 캔슬 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류가 이제 크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제 그 인구 구조로 좀 먼저 보셔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첫 번째 출발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방암에 걸리냐.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이제 18세 이상 여성들 중에서 유방암에 걸리는 매년 유방암에 이제 새로 진단을 받는 분들이 비율로 따지면 0.2% 정도 되고요. 숫자로 따지면은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매년 발생하는 거예요. 매년 이제 발생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제 분류 기준인 아까 말씀드린 허세틴을 쓸 수 있는 그 부류냐 아니면 허세틴을 쓸 수 없는 부류냐 이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허세틴을 쓸 수 있는 부류로 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15%가 됩니다. 근데 인구로 치면 이제 그 25만 명 중에서 이제 한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헐셉틴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로슈 헐셉틴인지 이 사람들 상대로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미국 시장에서 1년에 그러면 로슈가 헐셉틴 매출이 얼마나 발생하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3조 미국에서만 그렇게 이제 파는 시장이다.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인 것 같아요. 거기서 출발점인데 이제 그 분들을 이제 놓고 이제 딱 따지면은 두 가지 또 부류를 좀 나눌 수 있습니다. 6페이지에 그린 3번 이제 도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이제 분류되는 게 말기부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암 1기다, 2기다, 3기다, 4기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네, 근데 이제 스테이지 4부터 이제 따로 보셔야 되는데 1기 제가 이제 분류를 1, 2, 3, 4 이렇게 하지 않고 1, 2, 3 하나로 묶어놓고 4 이렇게 따로 빼놨잖아요. 이유가 치료의 목적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러면은 1기부터 3기까지는 치료의 목적이 완치예요. 그렇지. 네, 근데 스테이지 4는 치료의 목적이 암이 더 이상 이제 진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돕는 거지 완치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NCCN 가이드에서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법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지 4에 있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치료법 어떤 약들을 써야 되는 거를 권고하는 것들이 딱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쓰는 거 보면은 그 보시면 이제 제가 그 파란색 좀 짙은 색으로 더 있는데 뭐 영어로 써 있어서 좀 용어는 어렵겠지만 쉽게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헐셉틴만 쓰지 않고요. 헐셉틴이랑 섞어 팝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라면 가끔씩 집에서 끓여 먹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좀 모자라다 싶으면 햇반 이제 데워 갖고 햇반도 말아 먹는데 그렇게 이게 딱 묶어놓은 거죠. 이 라면을 먹으면은 이 종류의 햇반하고만 먹어야 돼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그 라면하고 똑같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생산을 해서 만들어 놔도 가이드에 그 햇반이랑 같이 먹으라고 돼 있으면은 그 약을 못 파는 그 라면을 못 파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로슈의 전략이고요. 근데 이제 스테이지 말기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치료의 가이드가 헐셉틴에다가 로슈가 파는 다른 퍼제타라는 약하고 무조건 같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바이오시밀러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시장이 돼버렸다. 허세틴 바이오시밀러가 들어갈 수가 없구나 여기는. 못 들어가요. 왜냐면 로슈에 결국 허세틴만 할 수 있는 매칭되는 그것만 쓸 수 있는 거네. 이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몇 년 걸리겠죠. 왜냐면은 데이터를 또 쌓아야 돼요. 퍼제타라는 약하고 같이 병용해서 쓴 그 데이터들을 또 확보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은 내년부터 열린다고는 하지만 말기암 환자 쪽 이쪽에서는 허세틴 바이오시밀러가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 쉽게 말해서 거기는 그냥 원래 제품 오리지널만 쓸 수 있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네. 그냥 암이 스테이지가 더 진행돼 있는 사람일수록. 네.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 많이 날아간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시장이. 두 번째 이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3까지인데 로슈라는 회사가 참 독한 회사인 게 여기서도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막아놨냐면은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유방암 수술 받으셨었는데
뭐 저희 어머니는 이제 다행히도 근데 이게 원래 절차가 이렇게 돼요. 수술을 이제 외과적인 절제 같은 거 이제 하잖아요. 유방암 환자들이. 잘라내는 절제 수술이지. 네. 뭐. 근데 그 전에 수술 전에 치료법 이제 그 약을 한번 쓸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수술을 예를 들어서 뭐 크게 10cm를 잘라낼 거를 2cm, 3cm로 잘라내면 또 환자한테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또 항암 치료 또 들어가잖아요. 이 세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로슈라는 회사가 이제 머리가 좋은 게 수술 전 요법에도 아까 스테이지 4에서 썼던 약하고 똑같은 조합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술 전에 치료받는 사람들은 이쪽에서도 다시 헐셉틴 바이오시밀러가 못 들어가는 시장이에요. 이것도 뭐 예를 다 들어서 막아놨어요. 네.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네, 퍼제타랑.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못 쓰게 막 다 해놨네.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가 했던 방식처럼 수술을 하시고, 그러니까 수술 전 요법 안 받고 수술한 다음에 뒤에 항암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만 그 시장만 컬셉틴 바이오시밀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헐셉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만한 줄 알았는데 네. 이거 빼고 다 사실 막아놓으면 뭐 차포 다 요만해지네. 그 규모가 네. 얼마 되는데 그러면? 환자 수로 결론적으로 딱 말씀드리면은 그 환자 수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23페이지 월보 23페이지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고요. 매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신규로 스테이지 1부터 3로 이제 진단받는 환자. 그 다음에 신규 말기로 이제 그 진단받는 환자가 미국에서 총 4.6만 명 정도가 매년 발생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맥스로 침투할 수 있는 시장은 1.4만 명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죠, 그러면? 이게 약간 애매한데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6만 명 시장을 3.3조 정도 팔았잖아요. 근데 비례식으로 때리면 안 돼요. 또 이게? 왜냐면은 가격이 다르니까.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대비해서 가격이 20-30%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1.4만 명 시장이다. 네. 그래. 그럼 그렇게 가는 건 한번 이것도 얘기를 해봅시다. 11페이지서부터 이 얘기를 좀. 네네. 그래서 11페이지 일단 11페이지 넣어놓은 이유가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셀시엄 관련 자료 보다 보면 헛세트 얘기하면 이게 얼마짜리 시장이다 맨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네. 네. 줄여야 돼요. 줄여서 봐야 돼.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전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전체 시장을 봐야 되니까 미국의 이제 전체 규모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올해는 이것보다 시장이 더 좀 더 크긴 한데 어쨌든 연간으로 나와 있는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작년에 이제 3.3조 원 정도 지금 시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현재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셀트리온이 허주말을 못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유럽하고 미국하고 치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렇게 묶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현재 셀트리온 잘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 내년부터 진출을 이제 할 시장이니까 이제 미국 시장만 따로 이제 좀 따로 발라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은 한 3.3조 정도, 3.3조 시장이다. 이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러면은 미국에서 유방암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12페이지에 크게 정리를 좀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유방암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생겨요. 그렇죠? 네, 이게 많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암이라는 게 증식되는 거니까 무한 증식되는 거니까 네. 젊었을 때 유방암 걸리면 상당히 머리 아프더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표적 치료제 쪽에 안 먹히는 쪽 유방암이 또 있더라고. 네, 그게 사실 85%. 그게 악성이더라고 그거는. 그게 뭐 아니면 도운 게 아예 초기에 발견하면 깔끔할 수도 있는데. 깔끔할 수도 있는데. 좀 진행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쓸약이 없는 약간. 내가 깜짝 놀랐네. 난 유방암도 갑상선암처럼 그냥 좋은 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유방암 종류가 절대 그렇죠. 젊은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내가 어떤 소식을 들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유방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말기랑 1기부터 3기까지를 나눠서 이제 보셔야 되니까 그 기준들을 세우시는데 참고하시라고 13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좀 기준을 나누는지를 봤는데 가장 큰 기준은 그겁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느냐. 이게 포인트야. 네. 암이라는 게 나도 이거 공부한다고 뒤져보니까 네. 종양 크기도 물론 되게 문제인데 이게 림프로 선을 타서 이게 번지면 몸에 다 번지는 거더라고. 네. 그게 되게 무서워요. 그게 속도가 빠른 암이 있고 네. 그게 종류가 또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구분을 할 때 전 TNM 스코어라고 하는데 T가 이제 사이즈고요. 종양의 사이즈고 N이 이제 림프절로 전이가 됐냐. 그게 그거예요. 네. 근데 사실 가장 무서운 건 M이죠. M이 뭐냐면 전이 여부. 다른 타장기로 전이.
네. 그러니까 진짜 무섭죠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췌장 같은 것도 걸리면 췌장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가지고 폐 같은 데 가가지고 빨리 가니까. 네. 빨리 가가지고 저희 가지고 폐암 걸려서 죽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그렇죠. 암 관련된 연구들 보면은 전이를 막는 걸 되게 해보고 싶어. 그게 참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는 한번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도 기껏 방법이 암이 있으면 그 부분을 넓고 깊게 도려내가지고 제거하고. 네, 그 다음에 화학약. 그치 치료. 그게 아직까지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런 쪽으로 가려고 되게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T 뭐 제로, 뭐 1, 2, 3 이렇게 뭐 분류가 여러 가지 되잖아요. 중요한 사이즈를. 근데 전이 쪽 보시면은 된다 안 되냐, yes or no밖에 없어요. 이거는. 맞아. 여기서 M1으로 뜨면은 바로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전이가 되는 순간 이거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좀 치료가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4페이지부터는 유방암 치료 절차들을 좀 적어놨는데 절차 적어놓은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슈가 어떻게 본인들 오리진을 지키려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해놨는지 전략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급하게 싸놨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뭐 어디서 갖고 온 거 아니고 이건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NCCN이라고 구글에 쳐보셔서 홈페이지 들어가셔갖고 PDF 파일 보시면 제가 정리한 거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 의사들도 여기 들어가서 보거든요. 네, 그대로 모두 다 보는 데서 정리해 놓은 건데 결론은 다 막아놨다. 그러니까 다른 병용치, 근데 이게 데이터가 워낙 좋으니까 미국에서 FDA에서도 이렇게 승인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다 병용으로 치료합니다. 그래서 허셉틴 단독으로 쓰는 환자군이랑 허셉틴은 이제 퍼제타로 다 로슈 거예요. 자신의 건데 같이 쓰는 군이랑 이제 그 임상을 해봤더니 같이 쓰는 게 효과가 월등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게 지금 표준 치료 방법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바이오 시밀러들이 이쪽 시장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이제 지금 말씀만 드리면 안 되니까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이제 표 8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퍼드 레자민이 이걸 쓰라는 거거든요. 그 의사들한테. 네, 여기서 보시면 다 어떻게 지금 엮어놨는지 다 하나만 적혀서 다 플러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다 이런 식으로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거 보고서 네, 이거 다 이런 이 순서대로 계속 이대로 하셔요. 하는 거죠. 네, 그대로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살짝 이제 환자 상태마다 변경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대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뭐 사전적으로 술전 치료하고서 결국은 써진 수술하는 거지. 잘라내고. 네, 잘라내야죠. 절제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과적 수술 끝나고는 수술 후 부분에 이제 항암제 치료가 거기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요법도 있고 방사능요법. 뭐. 네, 그런 것도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바이오 시밀러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수술 전 요법 안 하시고 수술하시고 바로 이제 항암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쪽은 아직 이렇게 안 묶여 있어요. 다른 것들은 여기서 하는 거구나. 네, 그 뒤에서 그래서 저희 그 바이오 시밀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뒤쪽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포다 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그 시장도 꽤 규모는 되니까. 네. 로슈가 실질적으로 뭐 허샤트 독점하고 있던 거네. 네, 독점이고요. 근데 독점할 수밖에 없는 게 요거 관련해서 연구만 한 40년 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우리나라 바이오가 상당히 잘하지만 이걸 한 번에 따라잡을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좀 급한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뭐 하나 개발하면 막 당장 얘네들은 이걸 갖다 중간중간에 어떤 걸 다 막아놓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제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10년부터 그래도 허세틴과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시작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 실제로 호주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허주마뿐만 아니라 다른 애도 다 들어가요. 다 열리니까 현재 지금 5개 정도 업체들이. 삼바도 있나? 네, 삼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중간에 그 표 12번의 중간에 삼성 이게 삼바고요. 삼바. 그러니까 이게 총 5개가 이제 내년부터 미국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셀티리온은 얘네들이랑도 이제 경쟁을 해야죠. 좀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페이지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WAC. 네,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인플렉트라, 그러니까 램시마가 미국에서 처음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이유가 이제 요것 때문인데 유럽과 다른 거지 이게. 네, 근데 요것도 있고 사실 더 근본적인 거는 로슈가 방금 말씀드린 건 전략들로 다 막아버렸다는 게 근본적인 이유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가 이게 지네들이 이게 풀릴 때쯤 되면 막으려고 계속 연구를 해온 거네. 네.
머리를 네. 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면서 그래서 셀티온 뭐 이런 애들이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꾸역꾸역 하는 것도 대단한 거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그러니까 웬만한 애들은 들어올 수도 없는 것 같아. 바이오 시뮬러가. 그러니까 바이오 시뮬러 뭐 새로운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참 내가 봤을 때 난센스인 게. 네, 맞아요. 이런 히트 레이쇼 갖고 있는 애들도 이렇게 네. 힘든데 신설 바이오 시뮬러 만들어가지고 그거 정말 어렵죠. 그거는 정말 어렵지 네.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 네. 그래서 환자 수를 보고 이제 추정을 아까 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환자 수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좀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나도 왜 이걸 금액으로 예를 3.4조 시장인데 환자 수가 1.4만 명이면 그냥 단순 비례 써가지고 얼마 정도 시장이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거구나. 네. 후 시장이 더 금액이 작겠네. 네. 이전 시장이 더 비쌀 거고. 네. 그 생각이 딱 들어서 그리고 내가 가격 봤어. 차이도 있고요. 당연히 오리지널보다는 당연히 싼 건 당연하니까. 네, 좀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는 파트 2에 우리가 이베스트에서 보고 있는 결국은 제약 바이오 유니버스에서 그래도 셀티온이 탑픽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탑픽이죠. 네. 이거 왜 어떻게 지금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셀트리온 일단은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도 제가 뭐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이거 셀트리온의 부정적인 내용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셀트리온은 사실 뭐 로슈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작은 회사인데 사실 차포 떼고 봐도 셀트리온한테는 기여되는 바가 분명히 좀 커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선생님이 아까 트룩시마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고 하셨는데 트룩시마는 제가 다음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트룩시마 할 상당히 텐데 잘하는 거더라고. 아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트룩시만 대단한 거더라고. 트룩시마가 뭐 제가 뭐 사실 다음 자료에 때도 트룩시마구나. 네, 트룩시마. 트룩시마 이랬는데 또 욕먹겠다. 제가 그 다른 분명히 이제 다음 월보 때 이게 분명히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을 텐데 트룩시마는 경쟁자가 바이오시밀러 경쟁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물질을 만드는 게 다 실패했어요. 다른 업체들이. 테바 이런 대표적인 애들 다 실패한 물질들이.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만들기가 어려운 건데 셀트리온을 만들었다. 근데 셀트리온 너무 비싸잖아. 밸류에이션이. 아, 그건 그렇죠. 근데 내가 보는데 27페이지의 그림이 난 상당히 이번 자료에 흥미로웠는데 네. 셀트리온과 이제 한미약품의 순연금치를 딱 비교해서 놓고 보면 그치.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제가 순연금 옆에다가 이제 R&D도 같이 넣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R&D 돈 아껴서 현금을 늘린 돈 안 거냐? 써서 현금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R&D 계속 늘리는데 순연금은 이제 드디어 올라오고 이제 플러스가 됐고요. 원래 이거 순차익이었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 네, 이 그래서 부분이. 네, 좀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별로란 느낌을 받았어. 아닌가? 그러니까 애초 기대보다 조금 충족을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유한양도 상당히 좋은 회사인 것 같고. 네. 사실은 제가 어떤 기업 좋아하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27페이지, 28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그 대략 왜 넣었는지 알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한양은 종근당 괜찮게 보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제가 26페이지에 유니버스 뷰 변화에 종근당이 들어가 있네. 네, 근데 요건 내가 확정된 건 아니라서 체크해 볼 필요가 뭐가 있냐면은 그 최근이라고 하면 이제 정말 최근인데요. 그 국정감사도 이제 진행을 최근에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아마 뉴스에서도 워낙 요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걱정이 심각하지. 좀 많으세요. 근데 이제 사실 국가에서도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다시 한번 약가에 좀 손을 댈라는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확정된 건 하나도 없는데 저도 좀 사실 몰랐던 내용인데 뉴스 보고 알았는데 국내 이제 만성 질환이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고혈압.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압 약 난 먹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세 가지가 이제 만성 질환인데 요 세 가지 질병을 다른 사실 뭐 암도 많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 세 가지만 합해서 우리나라 공보 재정에서 거의 20%가 나가요. 근데 매달 약 타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줄이고 싶은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좀 약가에 대해서 좀 건들 수 있다는 거, 뭐 뉴스 보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리다오용 건보가 재정이 네, 거의 근데 이게 뭐.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우려가 되는 거죠. 요쪽에 익스포저가 많은 회사들은
피가 뭐 이렇게 뭐 30%씩 깎여버리면은 수익성에 이건 바로 타격이거든요. 피가 깎이는 거니까. 근데 그 말 들어보면 종군당본은 좀 그렇고 네. 유한양의 셀트리온이 괜찮은 거네. 그렇게 두 개 보는 것 같고. 근데 내가 신기하게 이제 왜 이번 달에 기업 3개를 넣었는데 2개를 네. 넣었는데 대원제가 유나이티드 대원제랑 그냥 실적 그냥 그렇지 않아? 이 2개 넣어놓은 이유는 사실 업데이트 하려고 넣어놨고요. 내가 그래서 나 이제 왜 정말 이걸 넣어놨는데 네. 유나이티드도 그렇고 야, 네, 업데이트 하려고 넣었습니다. 업데이트. 아. 이게 월보라서 별론데 내가 네, 업데이트 하려고 넣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이거 왜 뭐야? 이게 아예 네. 뒤에다가 좀 오히려 오케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니까 업데이트 하신 거죠? 그냥, 네, 그냥 업데이트. 그렇더라고. 대원은 좋고요. 대원은 괜찮지만 뭐. 유나이티드는 이번에 TP를 소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원도 뉴스플로우가 화려한 거에 비해서는 국내 제약 중소형 제약사의 한계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그 절대 우위라기보다 상대 우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제네릭 쪽도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뭐 선전도 하고 뭐 빨아먹는 네. 것도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얘네가 네, 뭐 네, 많은데 네네. 그 조금- IR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죠. 다 그런데 네. 이런 방송 안 듣겠지? 우리가 애들도 했었는데 혹시 듣고서 얘들 애들 안 줘야지 이럴까 걱정인데 그냥 이렇게 막 매력적이진 않았어 나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아까 봤던 참 저평가돼 있다고 느끼는 게 나는 유한양행 같은 회사가 참 좋은 회사인 것 정말 같아.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참 장기적인 주가는 좀 그냥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누가 뭐래도 뭐 파이프라인도 괜찮지 않아?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너무나 화려한 막 그런 회사들보다 네. 상당히 잘해왔던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그거는 좀 네. 달아주시고 모르겠어요.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게 오랫동안 준비를 하셔서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도 당연하게 그냥 뉴스 보고서 뭐 카더라 하는 것보다 네.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시작을 한 네, 건데요. 맞습니다. 매달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 네. 결론 한번 내시죠. 제약 바이오 섹터 어떻게 해야 돼요? 제약 바이오 섹터는 크게 2가지로 좀 나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제약 바이오잖아요. 일단은 제약 쪽은 정말 철저하게 실적 위주로 가시는 게 맞고.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적의 제약 쪽의 실적의 방향성을 보실 때는 이 회사가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에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지, 결국에는 계량 시장 얼마나 잘하는지, OTC 쪽 얼마나 잘하는지, 요거를 보시는 게 이제 제약 쪽을 보시는 그 포인트,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이오 쪽은 이제 나눠서 이제 바이오텍과 바이오 시밀러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시밀러에서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무조건 규모의 경제 레퍼런스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회사 볼지 딱 짐작이 되실 테고, 바이오텍 같은 회사들은 회사의 뭐 IR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랑 비교해서 해외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자료에 좀 아쉬운 게 해외 업체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 지금 사실은. 네, 네. 그 내용을 많이 못 넣었어 내가 봤을 때. 네, 못 넣었습니다 이번에. 왜 안 한 거야 원래 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내가 네. 그걸 좀 우리 국내 바이오텍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게 네. 해외 바이오텍을 비교하는 순간 갑자기 막 생각이 네. 여러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나 지금? 맞아요. 그래서 바이오텍은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런 거거든요. 회사가 그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줘봐. 예를 들어서 국내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이제 히알루론산을 부시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그거는 미국에서 그런 거 관련한 회사에 뭐가 있지? 할로자임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비교하시면은 대략 이제 사이즈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마켓 캡이 이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공부도 그렇게 하시게 하시면 될 되는 것 같아요. 거고 네. 그런 순서로 생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네. 이건 밸류에이션 하기 힘드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화려한 말로 없어만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좀 있다. 네. 그렇게 이 정도로 정리하죠. 괜히 하다 그렇게 하시면 보면 될 것 또 같습니다. 너가 뭐라는 거 있는데 되게 막 이런 사람들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이런 분들 네. 이쪽도 정말 그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시는 분도 하세요. 많고. 네. 그런데 또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네, 것도 네. 좀 알아주셨죠. 오랫동안 계속 네. 해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좀 말하다 보면 또 뭔가 말이 이상한 말을 실수할 것 같으니까 그만합시다. 예, 그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리오너라 이리온.